이거 더 탐사에서 네. 우리가 사실 더 탐사를 추앙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매일매일 단독 특종이야. 근데 이 양반들이 요새 어디서 그냥 그 제보가 폭발을 하는지 그래. 안 건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자꾸 꺼내주시고 계세요. 더 탐사는요, 네. 원래 제보가 엄청나게 오는 곳입니다. 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제보가 오는 곳이 더 탐사입니다. 거기서 골라서 하는데도 이 정도라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보도 매체는 더 탐사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로서 체인점으로서 또 저희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상당히 더 탐사 기사들을 받아쓰고 있는 진보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네, 그 성공 그렇게 받아쓰는 이유는 뭐냐? 이걸로 리뉴얼해서 덜 탐사가 재미를 보는 걸 안 거지. 뭐야? 한국 사람들이 뭔 우리가 잘 파니까 네. 새로운 신상으로 네. 더 탐사 뉴스를 받아서 쓰기 시작하는 그럼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 방송을 봤던 그렇죠. 거예요. 우리 방송의 효능성을 본 거지. 결과적으로 다 이게 송작가 TV의 기획 덕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갑자기 기밀 문서를 더 탐사가 입수를 합니다.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무성 간부 그다음에 일본에서 온 거야? 일본 문서예요, 아예. 오. 그래서 제보자가 일본 사람인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 있는 일본 정부에 어떻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성 작가님 하십시오. 네. 네. 뭐 별다른 거 충격적인 거 아니고요. 충격적이지. 네. 애초에 우리 이 시찰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 가평 잣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애초에 지들이 와서 뭔 지랄을 떨든지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한 수 내놓은 거고요. 네. 거기에 해갖고 화이팅. 중요한 건 IAEA를 IAEA. IAEA를 어떻게 주문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주된 내용이었어. 즉, IAEA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방류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일본 뜻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그 안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놈이 있어. 근데 그 로비를 하는 놈이 로비를 하는 방식이 현찰을 질렀다는 거예요. 유로로 우리나라 100만 돈으로 유로. 13억 그냥 쭉쭉 찔러준대잖아요. 두 단 하나씩 질렀다는 겁니다. 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 야, 그게 결국은 돈질을 해가지고 여기 이 IAEA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걸 잘하고 있다. 우리 후지카와상이 잘하고 있다라고 아사카와. 아사카와. 쏘리. 후지카와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이름이거든요. 네, 아사카와상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미 지네들끼리 이 리포트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IAEA는 사실상 일본의 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사실 다 했었잖아요. 그게 근데 확인이 단순하게 되는 거지. 출연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해준 또는 출연해준 국가 그래서 봐줘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안파로 실무자를 뇌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 지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게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인 겁니다. 지네들끼리. 그 일본 외무성 간부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이 100만 유로고 네. 조금 이 높은 자리 있고 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두 개 더 얹어주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프리먼 담당관 외에 그로시 사무총장도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리턴이 쓴 돈보다 이익이 큽니다. 방출 초기에 IAEA가 수행하는 것은 정확도는 낮지만 신속한 분석
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충격적인 거냐면 이미 이 일본과 IAEA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들이 사실상의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를 일본 내부 문서로 이걸 깠기 때문에 이걸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외신들한테도 한꺼번에 쫙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외신들 중에 안 받아 쓰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새끼들도 일본 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도 아직 여기에 대한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받아쓰기 내지는 이에 대한 보도가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무성 간부가 우리 일본 미즈노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은 별로 뭐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번에 왔던 시찰단 애들도 별다른 얘기 안 할 거고 핵심 이제 유출 관련한 유독성 물질, 스트론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간 학자가 우리 안에도 있대요, 이번 시찰단 안에. 근데 이거 비밀보호 규정을 들어갖고 걔들 입을 닫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 스스로. 김홍석 박사죠. 네. 이거. 이름까지 까졌는데, 낸자가. 그래서 얘가 가갖고 실제로 위험하다고 하는 증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인간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악연이 좀 있습니다. 어? 네. 이게 이제 이 친구가 2018년에 라돈 침대 위험성 검증을 했잖아요. 이 라돈 침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 침대나 자석 침대 아니면 건강 매트 같은 데서 쓰이는 일종의 이제 라돈 방사성 물질 검출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그 일반적인 매트 말고 좀 비싼 매트들, 고급 매트들, 원적외선 매트 이런 데서 방사성인 라돈이 나오는, 처음엔 돌침대에서 시작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고 난리가 났거든. 네. 그래서 막 업체들마다 막, 찢어서 시험원에다가 의뢰해갖고 분석하고, 라돈을 개인 집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집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침대에서 매트에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활 방사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공정한 검사 방법이 안 된다 그래서 한 5년을 이거를 문제를 끌었어요. 침대 파셨어요? 예? 침대를 파셨어요? 매트. 매트.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했었죠, 제가. 2005년부터. 아무튼 중요한 건 얘가 검증이 안 된 박사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방사선이나 이런 원자력 관련한 이쪽 분야 안에서 이미 한번 전과가 있는 놈이에요. 근데 얘가 전문가 그룹으로 따라가서 핵심 증거들을 봤는데 지금 얘가 입을 닫아줄 것이다 라고 일본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지금 2020년 도쿄전력 2차 처리 실험에서 제1 탱크군의 스트론튬 90 농도는 한번 리터당 뭐 10만 베크렐을 넘어서 기준보다 3만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3만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10만 베크렐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원인도 모른다. 당연히 어디서 샜는지도 모르니까. 원인 모른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지들끼리는 알고 있는 거야. 외무성이나 이런 데서도 지들끼리 과학기술성이나 이런 데나 외부들하고 공무원들끼리 자료 공유할 때는 야, 우리 기본적으로 알프스가 정제 안 돼. 그리고 우리 엄청나게 독한 것들 많이 나가고 있어. 하지만 돈 써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이거 방류해버리는 게 싸게 맥히는 거야. 이거 강행해야 돼. 라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외무성 간부가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알프스 처리수의 대부분은 문제였고 해수로 희석이 되면 안전합니다 하니까 아사카와가 처리수가 방출되면 잠시나마 생선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웃지요. 응. 그럼 육고기 먹어, 와규 먹어,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외무성 간부입니다. 예, 여기서. 일본의 정부가 이런 문서를 작성했고 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쉴드를 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 부분을 일본 정부의 도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들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갖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전 이게- 세계에서 특종으로 잡아줘야 돼 이런 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외무성 간부 A의 메모인데 원래 즉시 회수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는데 즉시 회수가 안 됐나 봐요. 근데 담당이 아사카와라고 돼 있고 그 같이 얘기한 사람 외무성 간부 A잖아요. 아사카와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 더 탐사에서 추정하기에는 아사카와라는 이름의 일본 ADB 총재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뭐 어찌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실명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의 네. 총재. 그럼 네. 아시아 개발은행은 원래는 뭐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데죠.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일본 네. 이제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막 그 주변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높이니까 일본이 아시아 개발은행 한다고 이걸 벌렸는데 재원조달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태평양 연안국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제안을 통해 갖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지 않나라는 추가적인 의혹도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런 범죄 짓거리를 은폐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정권이 예를 들어 일본하고 야합을 했던 그 나라의 정권이나 그 나라의 대통령들 수뇌부들은요 전부 반역죄로 처형당해야 되는 큰 짓거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보고서 결론은 절대 안전이다.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며 모든 분석 방법은 이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거죠. 거기 인터뷰 안에 내용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원한 문을 어떤 결론을 낼지 하는 문을 IAEA 측에다가 일본 정부가 이미 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믿고 야 이씨 국제기구가 인증을 했는데 니들이 뭐야 라고 말을 하는 이따위 짓거리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제해양재판소에다 갖다가 어느 나라든지 갖다가 걸기만 하면 이거 당장에 가처분 해갖고 못 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 뉴스가 잠잠하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얘네들은 가짜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언론은 저하고는 기대 안 하고요. 외신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BBC나 이런 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르몽드나 BBC 이런 데서 좀 받아줬으면 하는 기대할 때가 결국은 유럽 언론들밖에 없어요. 네, 미국 놈들도 언론은 아니고요. 네. 미국 언론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와.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 일본 정부와 같이 하고 같은 있는 거야. 입장이니까 예, 미국 언론들은 희한해요. 미국 정부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와 같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할 때가 어쨌든 영국도 섬나라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 언론은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가 크긴 합니다만 만일 후쿠시마에서 이와 같은 방사능 피해가 확산이 된다고 치면 사실은 우리보다 더 광대하게 피해를 볼 거는 더 긴 해안선과 국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상 자원에 대한 고갈이라든지 문제점 뭐 여러 가지가 이거 이제 오염수로 인해 갖고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핵폐수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본을 사주해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음모론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운데 껴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랄 맞게도. 어? 경이네. 문제는 또 경이네 또.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어떤 피해를 보든지 미국이 이걸 간행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이 오염수 배출이 일어나면 그때 가갖고 미국이 개입해갖고 끊지 않을까. 왜냐면 가까운 데부터 먼저 오염을 시키고 지네들한테 오는 거는 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갖고 초반 1, 2년에 독한 걸로 바짝 바다에다가 농약 쳐버리고 세계의 우물에다 농약 쳐버리고 지들한테 오기 전에 미국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가서는 안 돼라고 한 2, 3년 후에 방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미국 정부가 못돼 처먹은 게 뭐냐면은 미국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군함, 미국 해군들, 네이비실들 다 남중국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군인이 미국인 군인이 미군들이 그 오염수가 풀리는 바다에서 상주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베트남에 고엽제 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 정말 이해할 수 다 없어요. 죽자는 거예요, 다 왜 죽자.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자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미군이라는 나라가 미군을 그렇게 챙기는 한 명의 일병조차도 우린 소중히 여기는 미국이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이다. 이래놓고는 아니 결국 라이언만 살고 구하러 갔던 사람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과연 그게 라이언의 인권만 인권인 거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미국 내에 제대로 알려지게 되면은 미군 가족들 특히 해군 그래서 이 파견 근무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견 근무하는 미군의 가족들은 걱정이 엄청날걸요. 아마 지들은 그러겠죠. 야, 니들 앞으로 생수, 특히 미제 생수 말고는 먹지 말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 하지 말고, 해산물 사 먹지 마! 라고 일종의 지침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더 탐사에서도 과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또 음모론자들이라고 보도를 할 텐데, 라고 했었잖아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있고, 보니까 굿모닝 충청 정도만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언론들은 이 얘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아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착한 메모다. 악의가 악이 없는. 없다. 악이 없는 메모다. 일본 외무성 간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의견이다. 개인적 의견이다. 우리나라가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